사관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게 또 분석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해축구 10경기 분석할 건데 어제였나요? 이렇게 또 좋아요 관련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뭐 라방 때는 어제 뭐 잘 눌러주시고 해서 또 감사드린데, 이게 제가 신기한 게 NBA 영상 보시는, 유튜브 업로드된 영상 보시는 분들이 NBA 보시는 분들하고 축구 보시는 분들하고 다른 분들이 보시나 봐요. 조회수는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좋아요 숫자가 2배가 넘게 차이 나서 농구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축구만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축구만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좀 그래도 제 영상을 뭐 한 번 보는 거다 이러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좀 그래도 자주 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렵고 귀찮은 거 아는데 한 번씩 또 부탁 좀 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번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레스터 대 리즈 경기인데, 일단 리즈 감독 바뀌었죠. 비엘사가 나갔고, 그때 이번 시즌 겨울에 잘린 라이프치히 감독 이름 까먹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감독이 이제 왔어요. 리즈로 와서 사실 이게 최근 거의 모든 팀들이 있어서 감독 교체 이후에 올 시즌 되게 특이한 게 감독 교체하면 이상하게 안 졌거든요. 뭐 리그를 불문하고 어디 리그나 감독 교체 이후에는 잠깐 동안이라도 반등했던 그런 그게 있어서 이게 쎄합니다. 사실 이 리즈 같은 경우 이미 좀 많이 망가져 있어가지고 어떤 좀 반등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수비도 개판에다가 공격은 좀 괜찮은데 수비가 이미 너무 많이 망가져 있고, 비엘사 축구는 좀 일반적인 축구랑 좀 달라요, 스타일 자체가. 그래서 완전히 좀 뜯어 고쳐야 되는 상황이라 당장 감독 교체에 있어서 반등한다고 좀 보기 어려운데, 어쨌든 올 시즌 모든 전체적인 리그 전체적으로 볼 때 감독 교체 이후에 진 팀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요 경기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쎄하다. 부상자 쪽을 보면은 뭐 수비 쪽에 카스타뉴, 포파나, 버틀랜드, 에반스 역시나 수비 쪽에 많이 빠지고요. 이카르도 페레이라가 불투명 사이즈인데 가능해 보이고 출전이, 제임스 저스틴 같은 경우 좀 어려울 수 있다, 요 정도 느낌의 지금 레스터고요. 리즈 같은 경우는 칼빈 필립스, 리암 쿠퍼 수비 쪽에 이렇게 빠졌고, 벤포드 복귀는 했는데 출전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선발은 무조건 아닐 것 같고, 진짜 뭐 나와야 교체 뭐 요 정도 느낌일 것 같고, 뭐 디에고 요렌테 수비 쪽에 이렇게 불투명에 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리즈 같은 경우 그래도 이제 좀 복귀자들이 있어서 뭐 디에고 요렌테도 출전이 뭐 가능해도 보이고, 로빈 코우도 복귀하고, 생각보다 이게 레스터가 오늘 레스터 쪽으로도 좀 몰릴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막 엄청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레스터를 안 볼 이유는 없어요, 사실. 이게 리즈가 이미 수비 라인이 너무 무너져 있어. 이거를 새 감독이 와서 좀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제가 볼 땐 필요하거든요, 분명히. 애초에 전술 자체도 리즈 같은 경우는 좀 일반적인 보통 지역 방어나 뭐 이런 팀들하고 달라요. 데인마크 수비이기 때문에 이 새 감독이 왔다 하더라도 감독 효과를 바로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이 이제 복귀자들이 좀 있다는 부분인데, 레스터도 복귀자가 있어요. 바디 이번 경기 선발 예상이고요. 메디슨도 선발 예상. 지난 경기 어쨌든 레스터가 벌리 원정에서 좀 어려운 경기가 예상이 됐었는데 어려웠어요. 분명 벌리가 수비적으로 좋았는데 후반전에 둘이 들어가자마자 2골 받고 이겼습니다. 실제로 그냥 경기 안 풀린 상황에서 골만 박은 것도 아니고, 둘이 들어오고 나서 분명히 레스터 공격에 활기를 띄웠다는 점에서 좀 분명히 의미가 있을 수 있겠고, 둘이 심지어 없더라도 레스터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전술적으로 스쿼드 뎁스가 넓어요. 레스터는 얘네 둘이 없어도 주전 라인업이 꽤 강력합니다. 근데 복귀까지 한 상황에서 지금 수비 쪽에 결국에 빠지는 선수들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 리즈 같은 경우 실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해서 감독 교체의 효과나 이런 게 있어서 사실 확실한 뭐 주력감이라고 보기엔 조금 뭐 주력으로 찍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찍을 만도 해 보이는데, 이거 무조건이다 이 정도 느낌은 아니다. 다만 이제 감독 교체 효과를 단순히 그것만 믿고 리즈 쪽을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고요. 역시나 오바 쪽 리즈 같은 경우 실점을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이고, 사실 리즈 같은 경우도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분명히 수비는 안 좋아요. 수비는 거의 구멍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여서, 물론 이게 감독 교체 이후에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아마 분명히 수비를 먼저 신경 쓰고 나올 거여서 배당 대비 메리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불투명함이 좀 많다. 왜냐면 애초에 수비가 우려가지고 잘랐잖아요.
그럼 수비부터 감독이 오자마자 다듬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뭐 4골 5골 이렇게 나올 만한 경기인데 애초에 그 정도 사이즈는 아닐 수 있다라는 면에서 조금 배당 대비 메리트는 크게는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바로 바뀌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레스터 같은 경우는 참고로 제가 지난 분석 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력 괜찮아요. 경기력 괜찮고, 자 오사수나 대 비아레알로 들어가면은 오사수나는 풀라인업이고요. 비아레알 같은 경우 코클렌, 루벤 페나 이런 서브 쪽의 미드필더나 공격 쪽에 이제 모레노가 빠진 거 좀 아쉽죠. 헤라르도 맞나? 아무튼 알카세르도 지금 불투명, 공격 쪽에 그러니까 좀 누수가 있긴 한데 지금 어쨌든 사실 비아레알 공격은 최근 이제 단주마가 너무 잘하긴 해요. 원래 또 사실 어린 선수긴 하지만 이번 시즌 초반부터였나? 초중반부터였나? 이렇게 좀 뛰면서 초중반부터였던 걸 기억하는데 드리블 능력이나 이 운동 능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앞선에서 좀 많이 비아레알 공격이 초반에 답답할 때 활기를 띄워줬던 애가 단주마예요. 근데 최근에 가뜩이나 이제 비아레알이 좀 상승세 위치에 있으면서 그냥 빵빵 터지고 있다. 이거는 이게 왜 좀 불안하냐면은 배당이 높아요. 결국 오즈들이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보다는 분석을 훨씬 잘하거든요. 오즈들이 당연히 자료의 질도 좋고 정보도 훨씬 많아요. 근데 오즈들이 그 배당을 높게 책정했다는 것 자체가 이 경기가 불안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경기다. 근데 어쨌든 간에 비아레알이 최근 경기력을 보나 뭐 오사수나도 비비는 팀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조금 뭐 높은 게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배팅을 한다면 사실 비아레알 쪽을 찍는 게 맞다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반대 보기에는 무승부 쪽은 찍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역배잡이 하시는 분들이나 뭐 나는 뭐 터지는 거 보면서 희열을 느낀다 막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무 정도 찍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고배당 정도나 뭐 이렇게 부주력도 좀 애매한가 봐. 그 정도 느낌에서 비아레알 정도 찍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뭐 오사 프렌 쪽으로 봤을 때 배당 대비 메리트가 있는지는 제가 볼 땐 모르겠어요. 오히려 최근 비아레알의 기세를 봤을 때 배당 대비 메리트가 비아레알 쪽에 있다고 보고 비아레알 승을 봅니다만 주력감은 아닌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느낌으로 보고요. 다음 경기를 이제 우디네세 대 삼프도리아. 또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 참 일정이 또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일정 관련해서도 또 그렇게 높게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일정이 근데 다음 주네요. 다다음 주네요. 다다음 주. 일정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늦게 받았지? 제가 착각을 했는데 어쨌든 넘어가고요. 다음 우드네세 대 삼프도리아. 이 경기는 일단은 삼프도리아 같은 경우 지금 좀 퐁당퐁당을 하고 있긴 해. 홈에서는 뭐 거의 막 무실점하면서 이기는데 원정에서는 그냥 막 개판 깨지고 좀 일단은 특이한 팀이에요. 어쨌든 부상자 쪽을 보면은 우디네세 누이팅크 수비 쪽에 결장자가 있는데 플라이너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프도리아 여전히 담수고르 장기 부상이고 지오빈코 데려왔지만 못 뛰고요. 아스킬드센이 불투명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톨스비 미드필더 쪽에 출전 정지자가 있는 상황. 이런 느낌인데 지난 경기 못 뛰었던 이제 사이드 공격 쪽에 칸드레바나 수비 쪽에 이제 베레진스키가 복귀합니다. 이 둘은 핵심이에요. 지난 경기 아탈란타전이었나요? 그때는 이 두 선수가 못 뛰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는 복귀한다.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일 수가 있겠는데 이게 두 팀 다 사실 저는 생각보다는 해볼 만한 경기 같아요. 삼프도리아도 어쨌든 이거 톨스비가 빠지긴 하는데 지금 미드필드 뛸 수 있는 선수들 그래도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뭐 엑달이 나올 수도 있고 링콘이 뛸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공격적으로 한다면은 센시가 또 나올 수도 있겠고 충분히 가용 가능한 자원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 우디네스도 거의 풀라인업이어서 요거는 한번 붙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승이 너무 제 생각에 배당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프도리아가 지금 어쨌든 원정에서 너무 안 좋고 사실 그런데 이 두 팀의 좀 특징이 진짜로 이거는 경기 결과가 그런 게 아니라 경기력에 대한 기복이 되게 심해요. 경기를 제가 뭐 풀 경기를 보진 않았거든요. 중간중간에 뭐 한 전반 보거나 아니면 후반에 이렇게 30분 정도 보고 이런 느낌으로 좀 중간에 이렇게 봤었는데 기복이 너무 심해요. 지난번에 잘했는데 왜 이렇게 못하지? 이런 날들이 꽤 많아가지고 이게
배당 대비 메리트는 사실 없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한 골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래도 이제 삼푸드려가 잡는 그림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쉽지 않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결국에 고배당 쪽을 노릴 만한 경기다, 무승부나 해무 정도 노릴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삼포드레도 어쨌든 이게 칸데레바랑 베레진스키 돌아왔기 때문에 분명히 만만하게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봤을 때는 무승부 쪽이 조금 더 땡기긴 합니다. 무승부 쪽이 조금 더 땡기긴 해요. 이거 1차전에 비겼거든요. 3대3으로 비겼었는데 이번에도 비길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쪽에서는 근데 우디네세 쪽을 좀 많이 봐요. 해외 쪽에서는 우디네세 뭐 한 점차 승리를 좀 많이 보긴 합니다. 해무 쪽을. 근데 저는 무가 조금 더 끌린다. 다음 경기로 바이른 미넨데 레버쿠젠인데, 이 경기는 글쎄요, 뭐 당연히 저도 오바 쪽을 일단 봅니다. 워낙 지난 맞대결도 그랬고, 지금 바이에른의 어쨌든 디펜스 수비적인 상황이나 레버쿠젠도 지금 수비적인 상황, 양 팀의 수비나 공격적인 부분 고려했을 때 이거는 사실 언더 못 찍는 경기예요. 언더를 못 찍는 경기여서, 그리고 오바 쪽이 뭐 그렇게 안 좋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오바가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일단 보고, 오바를 먼저 보고요. 승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바이에른이 최근에 사고를 좀 많이 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레버쿠젠한테도 뭐 시즌 전체 과거로 좀 돌아가 봤을 때 종종 막 잡혔던 격들이 있어요. 뭐 아예 뭐 항상 바이에른 뮌헨이 학살했던 그런 기억만 있는 건 아니고, 물론 바이에른 뮌헨 홈에서는 솔직히 거의 안 지긴 해서 안 지긴 합니다. 거의 다 이기긴 하는데, 이걸 차라리 바이에른 뮌헨은 저는 승이나 이렇게 찍을 거면 그냥 오바를 찍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이거를 굳이 승패로 건드겠다 하면은 그냥 고배당 노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뭐 아예 생 역배나 최근에 어쨌든 위넨도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이게 부상자랑 어쨌든 연관을 지어야 되는데, 알폰소 데이비스 아직도 부상이고요, 톨리소 부상이고, 고레츠카 없고, 노이어 없고, 루카스 헤르난데스 사이드 수비 출전 정지고, 또 수비 쪽에 또 슐레 불투명이고, 지금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 바이에른 뮌헨 자체도 좀 많이 빠져 있다. 물론 이렇게 빠져도 최근에 이제 무시알라도 복귀하기도 했고 해서, 이게 삼선에도 톨리소 고레츠가 빠지긴 했는데 솔직히 킴미 무시알라 쓰면은 돼요.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거든요. 뭐 측면 쪽에도 뭐 파바르나 이런 애들 충분히 뛸 수 있고, 슐레가 불투명인데 나온다면 또 이게 괜찮게 해줄 수 있고, 거의 뭐 이렇게 빠진다 쳐도 라인업 보면은 와 할 정도로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최근 경기들에서 좀 특히나 쉬고 왔을 때 터지는 경기들이 많았었고, 뭐 주중에 일정도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 있고 해서, 이거는 그래도 정석으로 가실 거면 이렇게 가고, 난 로또폴도 한번 만들겠다면 요런 거 찍어볼 만도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뭐 레버쿠젠 쪽 부상자 보면은 다 불투명해요. 미드필더 쪽이나 아니면은 뭐 미드필더 쪽이나 공격 쪽, 뭐 수비 쪽 전체적으로 좀 중요한 선수들에 있어서 이게 불투명이 많은데, 출전 여부는 좀 말 그대로 진짜 불투명해 보여요. 좀 찾아봤는데 출전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불투명함은 있다. 바이에른 뮌헨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바이에른 뮌헨이 레버쿠젠 상대로 수비적으로 나올 이유가 딱히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레버쿠젠이 지난 경기 이제 뚜까 맞아가지고 레버쿠젠이 조금 조심스럽게 했으면 했지, 바이에른 뮌헨이 그 저 두 팀 같은 경우에는 그 분데스는 기본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을 다 싫어해요. 레버쿠젠이 바이에른 뮌헨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경기도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 공격을 하려고 했던 거고, 자존심 있으니까. 아마 제가 그때도 분석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거 레버쿠젠이 내려앉지 않는다. 지들 자존심 있어가지고 닭공한다. 전반전에 오바 그냥 떴잖아요. 어쨌든 다음 경기로 라이프치 대 프라이부르크 이제 주중에 컵 대회가 있었죠. 보훈과의 경기였는데 연장전까지 갔어요. 연장전 가서 이제 프라이부르크가 한 골 더 넣고 2대1로 이제 결승인가 4강인가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했고, 라이프치히도 컵대회가 있었으나 이제 이브리그 팀이었나? 아무튼 해서 4대0으로 이제 그냥 가볍게 이기면서 그냥 올라갔었죠. 근데 이게
결국에 체력적인 문제예요. 제가 그때도 봄 분석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프라이브로커가 그 경기 안 버릴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 지금 이 두 팀 같은 경우 순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챔피언스리그 순위를 놓고서 싸우고 있는 팀이고 실제로 승점이 같습니다. 아마 40점인가? 으로 두 팀이 이제 승점이 같은데 프라이브로커는 분명히 주중 컵 대회에 주전들을 많이 썼고 거의 풀라인업 가까이 나왔어요. 거기다가 연장전까지 갔습니다. 라이프치히는 비교적 여유롭게 4대 0으로 전반전부터 전반은 2대 0인가 3대 0이었잖아요. 전반전부터 그냥 경기가 게임이 터져버려가지고 쉽게 가져갔던 경기고 더군다나 프라이브르크 원정에 라이프치히는 제 영상이나 뭐 라방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리그마다 팀들을 꼽아드리잖아요. 최근에 상승세에 있는 또 연승을 또 달리고 있고 뭐 유로파나 기타까지 포함하면 뭐 4연승 5연승 쌓여진 것 같은데 뭐 부상자 같은 경우 할스텐브루크 여전히 부상이고 뭐 그바르디올 수비 쪽에 불투명자 그리고 프라이브르크 같은 경우 이제 미드필더 쪽에 또 핵심까지도 출전 정지다. 라이프치히 승부입니다. 순위권 싸움도 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프치히가 저는 무난하게 좀 이기지 않을까 싶고요. 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바 쪽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긴 하는데 오바 나면 그냥 라이프치히가 이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오바 쪽까지 같이 봅니다. 이제 요 볼프스 대 유니온 같은 경우 같은 결을 가진 애들끼리 만났어요. 실리 축구하는 놈들이거든요. 어떻게 잘 뭐 수비 잘하고 잘 비빈 다음에 어떻게 공격 한번 역습 잘 때려가지고 우리 이겨보자 하는 애들끼리 만났어요 지금. 볼프스 같은 경우 지금 오타비오나 윌리엄 같은 이제 수비 쪽에 장기 부상자들이 있고요. 뭐 라크로익스 같은 이제 센터백도 출전 정지에 슐라거 공격 쪽의 핵심인 은메차가 지금 불투명에 떠 있는 상황이고 유니온 베를린은 풀라인업입니다. 풀. 이 경기도 뭐 그렇게 솔직히 쉽진 않거든요. 뭐 승무패가 솔직히 다 보이는 흔히 그런 경기들 있잖아요. 승무패가 다 보이는 경기다. 뭐 이런 경기도 사실 그런 경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이 실리적인 축구를 하는 팀들은 승패 무가 진짜 거의 한 끗 차이에요. 한 끗 차이로 이제 진짜 한 순간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집중하고에 따라서 승점 1점이니 3점이니 뭐 패배니 다 갈리는 싸움이어서 이거는 뭐 조금 더 안전하게 간다면 저는 유니온 베를린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언더 쪽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는 있다. 저는 한 1대1 무승부 뭐 이 정도 좀 봅니다. 어쨌든 볼프스 같은 경우도 최근 뭐 안 좋았을 때보다 분명히 반등을 하고 있는 사이즈긴 한데 제가 볼 때 이건 좀 박빙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그냥 기회 잘 살린 팀이 잡아갑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따지면 확률적으로 접근했을 때 3등분 때리면 33대 33대 33이잖아요. 프렌 찍는 게 맞다. 일곱 번째 경기로 뉴캐슬 대 브라이튼.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행보가 완전히 좀 다르게 가고 있는 두 팀이죠.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한창 좀 뭐 그레이엄 포터 감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빵 초반부터 해가지고 빵 뜨고 중반기에도 사실 경기력 좋았거든요. 근데 최근 완전히 마탱이가 가 있는 상황이고 뉴캐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여러 번의 감독 교체가 있었지만 지금 현 감독으로 오고 뭐 그 이름이 누구더라? 조엘링턴 중앙 쪽 미드필더전으로 기용을 하고 이런 뭐 전술적인 변화나 몇몇 선수들의 영입 사실 근데 영입 같은 경우 지금 없어요. 수비 쪽에 물론 메타게 댄번이 들어오면서 수비 쪽의 안정감이 상당히 좋아졌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기존에 있는 선수들의 포지션 변화 그리고 수비 쪽의 영입을 바탕으로 특히나 이제 압박이나 수비력이 너무 단단해졌어요. 경기를 보면은 확실히 옛날에는 이제 수비가 말랑말랑했거든요. 누르면 푹푹 들어가고 사르르 녹고 근데 그런 느낌이었는데 최근에는 확실히 단단합니다. 쉽게 이제 중앙 쪽에서 뚫리지 않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분명히 경쟁력이 있는 상태다. 브라이튼은 이거 왜 지금 못하는 줄 아세요? 동기부여가 없어서 그래요. 동기부여가 시즌이 끝났어요 얘네는. 그러니까 최소 한 7경기 6경기 전 때 그때 브라이튼 경기력 괜찮았잖아요. 그때 이기면서 부터를 딱 탔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계속 경기력은 좋은데 못 이기니까 시즌이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고 순위권은 이제 너무 많이 멀어져 있고 그렇다고 강등 걱정? 이미 끝났어요. 브라이튼 시즌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기력 떨어지고 집중력 떨어지고 뭐 해볼라 해도 선수들이 이미 시즌이 뭐가 됐는데 우린 이제 끝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적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브라이튼이 프렌이어도 사실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 않아요. 사실 옛날 같은 경우 브라이튼 프렌즈면 그냥 브라이튼 프렌 가면 웬만하면 들어왔어요. 왜냐 그냥 무조건 무승부 캐니까.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튼이 어쨌든 동기부여적인 부분이나 동기부여적인 부분에서 이제 파생돼서 경기력이 너무 떨어져 있다. 경기력 자체도 집중력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연패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부상자 같은데 이게 또 뉴캐슬 쪽 찢기 그런 게 막시맹이 어쨌든 없어요. 이기려면 골을 넣어야 되잖아요. 뉴캐슬이 잘 비비거든요. 미드필드에서 잘 싸우고 수비 잘하는데 어쨌든 근데 공격 쪽에서 휘저어줄 놈이 없다. 여기에 이제 칼럼 윌슨도 공격 쪽에 빠져 있고 뭐 트리피어 그나마 뭐 잘 비비다가 프리킥으로 한 방 넣어주래도 없고 멜리치 뭐 얘네는 뭐 필요 없고요. 어쨌든 이렇게 빠져 있는 뉴캐슬이고 브라이튼이 스쿼드적으로는 또 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음메프가 여전히 부상이고 수비 쪽에 웹스터가 불투명, 랄라나가 복귀하다 보니까 브라이튼도 지금 전력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멤버만 이렇게 보잖아요. 무조건 브라이튼 프렌 찍어야 돼요. 근데 최근 기세가 안 좋다. 동기부여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런 부분에서 불안한데 어쨌든 브라이튼이 사실 3연패고 3연속 무득점이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좀 그래도 선수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서 뛸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 경기는 중원 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뉴캐슬도 이제 중원에서 이제 공격 쪽에서 크랙 역할을 해줄 선수 없고 브라이튼은 항상 골을 못 넣고 그냥 언더가 맞다. 이 정도 봅니다. 8번째로 노리치 대 브랜트포드예요. 요 경기는 일단은 저는 배당 대비 메리트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브랜트포드 일단 승 봅니다. 그 노리치 같은 경우 지금 그래도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미 경기력도 사실 강등권에서 허덕이고 있는 팀들 중에서 저는 가장 좀 떨어져 있다고 일단 보고 있고요. 뭐 이다나 오모바미델레 같은 자원들도 지금 출전이 어려운 상황인데 뭐 사실 크게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추가로 브랜든 윌리엄스가 지금 불투명에 떠 있고 또 수비 쪽에 에런스 붙박이거든요. 여기 오잔 캬박까지도 수비 쪽에 지금 불투명에 떠 있는데 이게 불투명이긴 한데 막 못 나올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교체 명단에는 들어갈 것 같고 뭐 진짜 오늘 당일 이렇게 테스트 해가지고 폼 좋으면 선발까지도 뛸 수 있는 정도여서 라인업을 좀 보고 싶은 경기긴 하다. 근데 어쨌든 불투명에 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수비 쪽에 헨리 지난 경기 아마 출전 정지인가 빠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수비 쪽에 그래도 핵심이 좀 돌아온 노리치입니다. 얘 주장이에요. 그리고 돌아왔고 브랜트포드는 거의 풀 스쿼드입니다. 포수랑 다실바가 이제 뭐 부상 출전 정지로 못 나오는데 둘 다 원래 이번 시즌 통으로 날렸어요. 지난 시즌 2부 리그 때는 확실한 주전이었는데 장기 부상으로 통으로 날리다가 최근에 복귀했는데 출전 정지로 못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크게 상관없는 오히려는 아니고 크게 뭐 상관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 지금 경기력 면에서는 노리치보다 제가 볼 땐 확실히 괜찮은데 결국에 이반 토니가 오랫동안 지금 부상에서 못 벗어나고 있던 게 계속 문제였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에는 선발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결국에 토니가 나온다면은 뭐 은베우모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브랜트포드가 좀 초반에 자랑하던 공격 라인이 가동될 수 있겠고 요거 노리치 상대로 지금도 브랜트포드가 9연속 무승이거든요. 사실 찍기 좀 그렇긴 해요. 찍기 좀 그렇긴 한데 제가 볼 때 끊을 가능성이 좀 있다. 결국에 노리치는 저는 강등 확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정도면 사실 선수들이 어쨌든 동기부나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는 좀 떨어지진 않으려나. 아직 경기가 좀 많이 남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노리치의 강등이 유력한 상황에서 오늘 경기 패배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배당 대비 메리트 때문에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대 아탈란타예요. 상당히 이제 또 세리에서 빅매치가 있는데 부상자 쪽으로 한번 먼저 볼게요. 스피나졸라가 여전히 장기 부상. 그냥 얘는 이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앞으로 안 쓰겠습니다. 여기 이제 자니올로나
미드필더 쪽에 올리베이라, 그리고 공격 쪽에 아페나기안, 젊은 공격수죠. 불투명에 떠 있는데 뭐 올리베이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딱히 안 나와도 로마 미드필더진을 구성하는데 뭐 문제가 없어요. 카스도르프도 돌아왔고 미키타리안 뛸 수 있고 뭐 로렌조 펠레그리니 있고 해서 뭐 있으면 좋겠으나 뎁스적인 부분에서 어쨌든 없어도 돌아가고, 자니올로 같은 경우는 출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아페나기아는 서브 자원, 근데 얘는 좀 불투명하긴 해요. 어쨌든 요 정도 느낌이고요. 아탈란타는 자파타, 톨로이, 엘리치치, 그리고 말리노브스키가 이제 불투명. 얘네는 빠질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이고요. 톨로이는 출전 정지라 무조건 빠지고, 말리노브스키 이제 불투명인데, 지난 경기 때는 사실 아탈란타가 불투명자가 좀 수비 쪽에 많았는데, 뭐 그때 누구였지? 팔로미노인가? 아무튼 불투명이 떠 있었는데 못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봤는데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비 라인업에서 완전히 저는 좀 한 명 빼고, 이제 주전 한 명 빼고 나머지 미드필더 대룬이 오고 아니면은 어린 놈 10대 그 수비수 한 명 있거든요. 걔가 뛰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때도 뭐 큰 문제는 없었고, 오늘도 톨로이 한 명 정도 빠진다면은 어쨌든 수비 라인이나 전체적으로 구성하는데 문제는 없다. 이 두 팀 같은 경우 최근에 고전을 하고 있어요. 로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기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난 경기 이제 무승부 행진에서 드디어 탈출하긴 했는데 스페치아 상대로 퇴장당했는데도 한 골밖에 못 넣었다. 1등밖에 못했다. 아탈란타 같은 경우도 최근 경기에 있어서 이제 득점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확실히 미드필더진이나 이제 최전방에서 에너지 역할을 해줄 선수들에서 좀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어쨌든 지난 경기 삼포드리아전을 통해서 빵 터졌던 부분이 있고, 지난 맞대결 때 솔직히 아탈란타가 경기력은 이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공격적인 경기력은 좋았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제 똑똑했던 건 로마였어요. 결국 이제 아탈란타의 뒤를 그냥 수비만 주구장창 하다가 한 번 공격해서 한 골. 그때 아마 제 기억에 로마가 유효슈팅 3개인데 4골인가 그랬을 거예요. 제 기억에. 유효슈팅이 3개인데. 그 공격할 때마다 한 골씩 넣고 자책골인가 하나 터져가지고 이게 뭐 4-5골 실점하고 아탈란타가 홈에서 패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경험도 있고 해서 어쨌든 아탈란타 같은 경우가 더 지금 폼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로마보다는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저는 아탈란타가 그래도 챔스 갈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 좀 고려했을 때는 이거는 프렌 주면은 프렌 가는 게 맞다. 괜찮아 보입니다. 아탈란타 프렌스. 그리고 오바도 역시 보긴 하는데 저는 프렌이 조금 더 끌립니다. 오바도 이 두 팀 간의 대결이고 뭐 하면은 그 가능성 면에서 오바가 더 높다고 보는데 프렌이 좀 더 끌린다. 마지막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소시에다드. 이 경기는 제 개인적으로 좀 불안해요. 일단은 레알 일반승은 좀 고민을 많이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부상자 쪽을 먼저 보면은, 토니 크루스가 일단 빠졌습니다. 크카모 중에 토니 크루스가 빠졌고, 이제부터는 불투명자인데 발베르데, 베일, 알라바 요 정도가 이제 불투명에 떠 있고요. 주중에 이제 파리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는데, 그때 이제 페를랑 맨디랑 카세미르가 챔스 징계라서 못 뛰거든요. 그래서 얘네 사이드백과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중앙 쪽 보는 얘네는 이번 경기는 뭐 거의 풀타임을 소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주중 이제 챔스 경기를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두 주전은 레알이 그래도 주구장창 굴릴 수는 있다. 이 정도 느낌의,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도 바레네체아 여전히 부상에 불투명자예요. 여기서부터도 야누자이, 무뇨즈, 수비쪽에 몬레알, 니코, 그리고 이번 시즌 통으로 날려먹은 칼로스 페르난데즈 이제 불투명이 떠 있는데, 뭐 야누자이 정도 나오면은 분명히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겠고, 무뇨주도 있으면 좋겠죠. 나머지는 뭐 딱히 몰레알 너무 늙었고 얘는 이번 시즌 못 뛰었고 해서 그 정도 느낌인데, 글쎄요 이거는 소시에다도 사실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복이 좀 심하긴 하거든요. 뭐 오락가락하는 좀 그게 있어요. 무슨 빌바오한테 4대0으로 깨지더니 그 이후에 뭐 포르투나 그 오야르자발 요런 애들 없이도 오사수나 잡아내고, 지난 경기 뭐 마요르카전도 솔직히
그러니까 뭐 소시에다드 제가 그때는 이거 마요르카 프렌 보긴 하는데 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나름 박빙의 좀 경기가 될 줄 알았는데 거의 뭐 원사이드하게 소시에다드가 잡았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유로파 떨어지고 이제 뭐 리그에 약간 올인하다 보니까 분명히 좀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난 것 같은데, 더군다나 특별히 큰 부상자도 어쨌든 야누자이 정도 말고는 없는 지금 소시에다드고, 이거는 미드필더 싸움이 제가 볼 때 상당히 치열할 가능성이 높아요. 레알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거 지난 파리 원정 가가지고 진 거는 진 건데 체면을 완전히 구겨서 자존심 그냥 땅바닥에 떨어졌거든요. 그냥 90분 내내 그냥 수비만 하다 끝났어요. 거의 뭐 자존심이 너무 무너졌던 뭐 그런 레알 마드리드였기 때문에 그 경기를 신경 안 쓸 수가 없다. 결국 이거는 레알 마드리드가 좀 이 경기를 잡으려고 힘을 쓰기보다, 더군다나 2위인 지금 세비야까지도 지난 경기 미끄러졌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결국 실리적인 부분에서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 이제 압박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레알이 이긴다고 해도 저는 한 점 차 승리 정도로 봅니다. 한 점 차 승리 정도로 보고 결국에 이 경기도 고배당을 노릴 만한 경기다. 무승부 햄무 언더. 저는 1대0이나 1대1 오버 나오면 2대1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가능성 면에서는 언더 쪽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어 보여요. 소시에다드 압박에 레알 마드리드가 충분히 좀 고전할 만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적인 상황에서 뭐 비니시우스나 벤제마 같은 애들을 90분 풀타임 절대 안 시킵니다. 이거 어떻게든 뭐 챔스 탈락할 때 탈락하더라도 홈에서만큼은 그래도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보여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제 출전 시간을 조절할 거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드하고 있더라도 실점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맞아 보여요. 어쨌든 오늘 해축구는 여기까지입니다.